대액배상이라는 소리를 참 오랜만에 들어보는 것 같습니다. 시장이 아파트 가격이 상승할 징후라고 보여지는 전조라고 볼 수가 있죠. 매매 계약을 했는데 계약을 하고 나니까 매도인이 가격이 계속 올라간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이제 고민이 생기죠. 이걸 내가 계약금 대액배상을 하고 내가 이거를 해제를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드는 거고, 또 매수자 입장에서 또 불안하죠. 이거 또 계약을 했는데 또 매도인이 또 이거 해약도 들어온 거 아니야? 이게 서로가 이제 불안한 마음이 드는 게 이제 상승 시장이라고 보는데, 요새 그 대액배상이라는 소리가 강남 쪽에서 들리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강남 쪽은 참 많이 상승했는데 강남 서초보다도 송파구가 많이 올라갔죠. 그 이유는 그쪽에 그 토지거래 허가를 묻고 있던 아파트 단지들이 안전진단을 통과한 14개 단지만 제외하고 모든 게 풀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미 뭐 강남이나 서초 같은 데는 40억대 50억대 들어가야 부담스러우니까 잠실 쪽으로 많이 갔죠, 투자자들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대액소리가 나오는데, 그래도 계약금이 몇 억씩 되는데 그거를 가지고 그 배액을 배상한다는 자체가 사실 쉽지는 않은데, 그래도 상승시장에는 뭐가 나한테 이익이 된다, 그러니까 배액 배상을 생각을 하죠. 그러니까 계약금 받은 통장을 막아버립니다. 매수인이 그 중도금 못 넣게. 자, 우리가 그러면은 한번 생각해 보시죠. 이 계약을 했어요. 그럼 계약금 10%, 중도금 40%, 잔금 50% 해서 기간을 계약금 일자로 해서 중도금이 한 달, 그다음에 두 달 후에 이제 잔금을 치기로 했는데, 그럼 꼭 중도금을 지정한 날짜에 입금을 해야 이게 효력을 발휘하느냐? 현재는 그렇지 않거든요. 계약서 쓴 지 일주일이 됐던 아니 됐던 중도금을 집어넣으면 그거는 해약이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고민하는 게, 그래서 통장을 막는다는 얘기가 와서 그런 데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 이 가격이 좋을 때는 이 계약금을 넣어놓고 매수자들이 그런 기회가 오면 바로 통장에다 돈을 넣어놨거든요. 해약이 안 돼가지고 나중에 소유권 이전을 해오는데, 이게 지금 이 강남 쪽에서 이런 이제 소리가 들린다는 거는 앞으로 상승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은 KB은행 주간 아파트 통계 보고를 보고 2025년 2월 14일 기준입니다. 그래서 한번 매매 전세에 대한 전국적인, 그 다음에 서울과 수도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좋아요, 구독 좀 누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주요 통계 요약입니다. 전국 현황이죠. 전국 아파트 매매 가격은 0.04% 마이너스 내렸습니다. 지금 전세도 역시 0.01% 하락했습니다. 그런데 서울만큼은 매매가 0.14% 올랐다는 얘기죠. 전세도 0.02%가 상승했죠. 매매도 오르고 전세도 오르고. 그렇다고 해서 서울 전체에 포함된 건 아닙니다. 이게 서울 전체 25개국 평균을 낸 게 그렇다는 얘기죠. 자, 경기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경기도도 역시 매매는 0.04% 하락했고 대신 전세는 0.01%가 상승했습니다. 매매가 하락하게 되면 전세값이 올라가야 된다는 그런 이제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경기도 현황이 그렇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서울에 대한 매매 가격 동향을 보겠습니다. 2월 3일에는 0.01% 상승했고 2월 10일에는 0.03%, 그 다음에 2월 17일 날은 0.08, 그 다음에 2월 24일 날, 그러니까 일주일 시기에 벌써 0.1에서 0.13%가 올랐으니까 대액배상 생각해보면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2월 24일 기준 0.14% 상승했는데, 오늘 그 기준을 가지고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자, 서울의 구별 매매 가격 변동이죠. 서울이 전체가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장 많이 상승한 지역이 송파구입니다. 그 다음에 강남구, 서초구, 용산구, 종로구 순인데, 자, 강남구나 서초 같은 데는 이 가격이 또 틀리지 않습니까? 또 송파구하고 잠실하고 틀리니까, 그래서 송파구 쪽에 많이 밀렸어요. 그러니까 그쪽에서 지금 대액배상 소리가 나오는 겁니다. 또 이게 더 오를 거다 이렇게 본다는 얘기죠. 그래서 0.58, 그 다음에 강남구가 0.46, 서초구가 0.45, 용산구가 0.34, 종로가 0.32%가 올라서 그 일급지다운 그런 가격 변동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또 다 서울시 다 전체로 오른 건 아니죠. 은평구가 0.1%, 금천구가 0.03%, 도봉구가 0.02%, 강북구 역시 0.01%가 하락했습니다. 그래서
평균을 내니까 0.14% 상승했다라고 이제 보여집니다. 자, 그러면 경기도와 인천의 이 가격 변동 한번 수도권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수도권의 매매 가격은 어떻게 변동했는지 보겠습니다. 경기도도 상승 지역이 있죠. 과천시가 0.19% 상승했고요. 수원시가 0.08%, 하남시가 0.07%, 성남시 분당동이 0.05% 상승을 했어요. 또 그와 반면에 경기도에도 하락 지역이 있습니다. 이천시가 제일 많이 떨어졌습니다. 0.57%입니다. 동두천시가 0.53%, 평택시가 0.2%, 안성시가 0.1%죠. 평택, 화성이 지금 인구가 계속 유입이 되거든요. 우리 이제 화성은 100만을 이제 돌파할 그런 기세고요. 평택시도 이제 지속적으로 지금 이제 뭐 67만에서 이제 100만 향해 나가고 있는데, 또 서해안선이 뚫리죠. 이게 또 아산까지 쭉 내려가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 개통을 인해서 일반 분양물이 많이 들어섰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전체적인 평균이 또 0.2% 정도 떨어졌고, 그 다음에 평택의 지제역까지 이 KTX가 내려온다, 수원에서 내려온다. 그래가지고 또 그쪽에 또 많은 또 투자들이 이루어졌었고, 또 가장 큰 타격이 뭐냐면 삼성전자가 용인으로 이제 이전이 되다 보니까 거기에 이제 많은 타격을 입은 것 같습니다. 또 이천시와 동두천시, 연천군이 이번에 빠졌네요. 그래도 그쪽에 북부 지역이 많이 하락을 했지만, 그래도 파주 같은 데는 이제 GTX A 노선이 서울역까지 이제 개통이 됨으로써 그 상승 효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천을 한번 보겠습니다. 인천은 부평구는 0.05% 상승을 하고, 서구가 보합이죠. 서구가 굉장히 커지죠. 거기가 지금 인천 지하철 1호선, 2호선도 들어가고 서울 5호선도 들어간다 해가지고 그 아라역이라든가 그쪽에 검단지 같은 데는 지금 상당히 지금 아파트 가격도 많이 상승을 했고, 그 다음에 또 그 북부 지원이 들어갑니다. 인천시 이 부천 지원에서 이쪽을 이제 같이 담당을 하다 보니까 너무 늘어난 거죠. 그래서 북부 지원이 거기에 이제 들어서는데, 이미 검찰청은 이제 착공에 들어갔고요. 아마 또 법원도 또 들어갈 거로 해서 아라역 쪽에 많은 아파트도 가격 상승이 했고, 또 앞으로 향후도 그렇게 볼 거로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구는 이제 구도심이죠. 인천의 구도심. 계양구도 이제 0.1% 하락을 했는데, 또 인천도 역시 또 각 구별로 이런 또 차이점이 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전세 가격은 어떻게 동향이 이루어졌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수도권은 0.02%가 상승했습니다. 수도권은 그러니까 전세 가격이 상승한다는 거는 매매가가 떨어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매매 가격이 떨어지다 보니까 수요자들이 일단 지켜보자 그러면서 전세 쪽으로 갔다 보니까 전세 물량이 딸릴 수밖에 없죠. 그래서 0.02% 상승, 전체적으로 봤을 때 상승한 부분이고, 그 다음에 5개 광역시는 이제 0.01% 보합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타 지방이 이제 0.05% 하락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매도 하락하고, 이 전세도 하락하고, 그런 상황이 지금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5개 광역시와 기타 지방이 지금 굉장히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광역시 및 지방 가격 변동이죠. 울산, 광주, 부산, 대전, 대구 전부 다 지금 이제 이 매매 변동률이 0.03%에서 0.1% 다 지금 이 마이너스대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 대신 전세는 울산과 광주, 부산은 상승을 했죠. 0.06, 0.02. 참 부동산이라는 게 참 이상합니다. 이 부동산을 지켜보다가 이렇게 싸늘하게 빠질 때는 이렇게 또 매수가 안 붙다가 또 좀 상승이 되면 또 불같이 붙습니다. 그래서 이게 참 이 부동산이라는 거는 참 귀신도 모른다는 얘기가 이게 딱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전이나 대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전세까지 동반하라고 있어서 굉장히 좀 어려운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자, 그럼 서울의 전세 가격도 한번 보겠습니다. 서울의 상승 지역은 종로구, 서초구, 강남구, 강서구가 이제 이 상승 지역으로 보고요. 하락 지역은 관악구, 성북구, 광진구 이쪽이 또 지금 하락 지역으로 꼽혀 있습니다. 전체적인 변동으로 봤을 때 25개국 평균을 내게 되면은 서울시 전체는 0.02%가 상승했다, 이렇게 지금 전세 가격이 변동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경기도, 인천 전세 가격은 어떻게 될까요? 상승 지역은 구리시, 과천시,
고양시, 덕양구, 의왕시가 상승을 했고요. 하락 지역은 이천시, 동두천시, 광명시, 안성시가 하락했는데 이 광명시에는 지금 입주가 한창이죠. 그러다 보면 물량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전세 가격이 떨어질 수밖에 없죠. 목동 센트럴 아이파크 2부도 이 처음에 2020년도 3월 말부터 입주가 시작됐는데 물량이 많다 보니까 뭐 전세 가격은 계속 빠질 수밖에 없었죠. 그러다 뭐 그래도 분양가에 다 전세가 됐기 때문에 이 입주에 부담이 됐던 분들은 그냥 전세로 나가가지고 한번 전세를 돌려서 입주자 대출을 받아서 다 정리했고 아니면 입주자 대출 받아서 입주를 했고 이런 상황이 됐던 거죠. 그래서 일단은 신규 아파트는 받아놓는 게 본인들에게 큰 이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변동을 봤을 때 경기도나 인천이 똑같이 0.01% 상승했다. 이게 지금 통계상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매수자와 매도자 동향 지수죠. 이게 이제 무슨 얘기냐면 이 매수자하고 매도자하고 이 100을 기준으로 합니다. 100을. 그래서 이 매수자가 100이 안 넘으면은 이거는 이제 매수자 우위 시장이라고 보는 거죠. 왜냐하면은 그 200개의 물건이 나왔는데 이 서울이 57.4다. 살 사람은 57명밖에 없는데 물건이 지금 143개까지 나와 있다. 그러니까 이거는 매수자들이 올라가면서 이게 집을 살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매수자 우위 시장이라고 보는데 서울 같은 경우는 지난주에 비해서 한 5% 정도가 이게 올라갔습니다. 지난주는 52.2%에서 이게 상승 중. 그러니까 매수자들이 지금 물건을 골라가면서 뭐 1급지라든가 또 자기 돈 되는 여러 범위 내에서 지금 매수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고. 근데 울산 같은 경우에는 28.9조. 자, 200개의 물건 중에 170여 개가 지금 물건이 나와 있으니까 이건 진짜 이 가격이 하락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고. 근데 대전은 더합니다. 대전 같은 경우에는 이 지금 23.3이지 않습니까? 그 200개 물건 중에 역시 뭐 7개 가까이 지금 이게 물건이 나와 있다. 그러니까 거의 뭐 거래가 되질 않는다라는 데고, 대구 같은 데가 완전히 진짜 그 하위권이란 얘기죠. 200개 물건 중에 188개가 물건이 나와 있으니까 진짜 뭐 거의 진짜 절벽의 절벽이라고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수자 우위 지수냐 매도자 우위 지수냐. 자, 물건을 200개 중에 매수자가 뭐 157이다. 그러면 이게 물건 중에 지금 뭐 몇 개밖에 안 나왔으니까 매수자들이 서로 이게 살라고 하겠죠. 그런 부분이고. 이게 그래서 그 매수자 매도자의 동향 지수가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서울 같은 데는 지금 이제 올라가고 5대 광역시를 비롯한 지방들은 지금 굉장히 매도자들이 지금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